네, 안녕하세요. 권수미입니다.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복식호흡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강아지는 1분에 몇 번 숨을 쉴까요? 네. 그리고 거북이나 자라는 1분에 몇 번 정도 숨을 쉴까요? 네. 사람은 1분에 몇 번 정도 숨을 쉴까요? 잘 모르겠죠. 거북이는 1분에 100번 정도 숨을 쉬고요. 그리고 사람은 1분에 15번 정도 숨을 쉽니다. 거북이나 자라는요, 1분에 1번에서 2번 정도 숨을 쉬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강아지는 한 15년 정도 살고 사람들은 한 80년 정도 살고 그리고 자라는 100년, 200년도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건 건강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죠. 좋은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복식호흡.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목소리가 떨려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도 급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반대로 너무나도 느리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말의 속도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힘이 없이 이야기를 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호흡을 좀 더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다져 놓으면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가 있고요. 발표를 할 때 더더더더더더 긴장되고 어떻게 날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긴장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음색이 깊어져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괜찮아? 너무 기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기분 좋아. 괜찮아. 굉장히 단조롭고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보다가도요, 결국에는 분위기,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감정을 어떻게 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음량의 폭이 넓어집니다. 도레미파솔파미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음량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으로 소리를 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말을 하시는 분들이나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기본적인 복식호흡을 잘 장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목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복식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책의 4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배의 사진이 있는데요.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경우에는 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배에 손을 갖다 대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배에 손을 갖다 댄 상태에서 어떻게 내 배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숨을 들이마시면 저는 배가 나오네요 라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숨을 들이마시니까 배가 들어가네요 라는 분. 자, 세 번째로는 나는 숨 들이마시고 내뱉고랑 배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라는 분이 계실 텐데요. 복식호흡은 기본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을 때 배가 나와줘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니까요 배가 뚱뚱하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나오죠. 공기도 먹습니다. 배가 나온다 라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 이론을 장착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숨을 내뱉습니다. 날숨의 경우가 되겠죠. 날숨의 경우에는 공기가 빠지기 때문에
배가 홀쭉하게 날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제가 교육을 해보잖아요.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복식호흡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흉식호흡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6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사람이 처음 딱 태어나게 되면 누구나 복식호흡을 하거든요. 누구나 복식호흡을 하는데 바쁜 세상 살다 보니까요. 호흡도 급해지고 삶의 템포도 급해지고 이렇게 흐름이 막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서 얕은 호흡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딱 자고 있잖아요. 누워서 딱 자고 있을 때 배가 어떻게 움직이죠?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올라왔다가 숨을 내뱉으면 배가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모습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복식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 훈련을 할 때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의 움직임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자,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 반대예요. 숨을 들이마시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어깨가 올라가서 이렇게 들리게 돼요. 그리고 숨을 내뱉으면 세상 편해지죠. 들이마시면 내뱉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숨을 들이마시면 어깨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척추, 허리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배만 불룩불룩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깨는 올라가면 안 되고요. 오로지 배만 사용해서 배만 서서히 부풀어 올라갔다가 배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 패턴을 반복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식호흡 어떻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원리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식호흡이고요. 우리 삶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요. 복식호흡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운 자세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똑같아요.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해요? 배가 올라가죠. 숨을 뱉게 되면 배가 내려가죠. 그렇죠?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복식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세. 어깨 너비로 서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어깨 힘 주지 말고 탈탈탈 털어서 딱 서주시고요. 정면을 응시하는데요. 자, 들이마실 때 4초 정도로 가고요. 내뱉을 때는 2배 정도의 시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날숨은 8초 정도로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숨으로 뱉을 때는 치찰음이라고 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면서 공기를 밖으로 빼주면 되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자,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배가 나오고요. 배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좀 억지로라도 배를 좀 밖으로 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위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만들면서 연습을 할게요. 자, 배를 밀어주세요.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셋, 넷. 자, 내뱉습니다. 8초 동안. 그러니까 8초라는 시간 안에 맞춰서 배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숨 들이마실 때 배 뚱뚱. 하나, 둘, 셋, 넷. 뱉습니다. 치찰음. 시작. 자,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숨 들이마실게요. 4초 들이마셨고요. 뱉겠습니다. 치찰음. 자,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초반에 좀 잘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포인트는 뭐다? 배만 움직이고요. 어깨가 들리지 않는 것이 이렇게 들이마시면 안 돼요. 어깨는 가만히 있고 배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초, 8초가 정답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호흡의 시간을 맞춰가기 위하고 감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식 호흡의 원리를 잘 알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8초, 16초로 할 텐데요. 날숨이 16초 미만으로 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평균이 저는 15초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16초가 안 되네요. 전 어떡하죠? 큰 문제가 있나요? 라고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8초, 16초 한번 가볼게요. 들숨 8초.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어떤 분은 2초 동안 들이마시고 나서 6초를 어떡하죠? 라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가겠습니다. 5, 6, 7, 8 뱉을게요.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8초 동안 들이마시고 16초 동안 뱉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8초, 16초 만져서 충분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들숨을 2초 동안 하고요. 날숨을 최대치 동안 뱉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떤 분은 20초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폐활량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등산으로 다져진 폐활량,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좋은 폐활량, 운동으로 다져진 폐활량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시간이 짧다라고 하시면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복식호흡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좀 폐활량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초 동안 들이마시고 하나, 둘, 공기를 배 안에 채우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치로 소리를 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확실히 한 번 하고요, 2번 하고요, 3번 하고요, 연습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누르셨나요? 안 눌렀죠? 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복식호흡 훈련을 좀 충분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복식호흡 훈련을 많이 했다라는 전제 하에 또 이어갈 텐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복식호흡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건강이 좋아질 거야 라고까지만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자, 여러분, 이 호흡을 결국에는 소리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내보시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최대한 길게 한번 밖으로 보내보세요. 아라는 소리로. 근데 이건 거죠. 아,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소리 내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소리 낼 때 호흡을 좀 신경 써서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 네. 네. 지금 손 드신 분 몇 분 계시긴 하네요. 네,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그 호흡을 소리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호흡과 소리가 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지금은 소리를 내는 타임이니까
소리가 더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에다가 소리가 얹혀지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더 중요하고요. 소리가 두 번째인 거예요. 소리를 내보세요. 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호흡 연습까지 오셨죠? 들이마시면서 뱉습니다. 써,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써, 올라탄 거예요. 들이마시고 공기 채우고 뱉습니다. 날숨에 써, 얹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름 이야기했잖아요. 이 호흡에다가 소리를 탁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결국에는 발성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놓는 분들도 계신데 따로따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아 뭐지? 난 안 돼. 난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숨 들이마셔서 들숨 공기 충분히 머금으시고요. 뱉습니다. 소리 얹으세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호흡에다가 소리를 얹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죠? 네,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허리를 좀 숙여서 연습을 해보자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이 배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숙인 상태에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역시나 동일하게 공기를 내뱉다가 소리로 연결시킵니다. 아, 라고 하는 거죠. 자, 숙인 상태에서 공기 들이마시고요. 배 뚱뚱. 자, 공기 내뱉습니다. 소리 연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서 있는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해보시고요. 숙인 상태에서 해보시고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옆에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모니터 앞에 있잖아요.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의 모습만 보지 말고 뭐 도움이 되나? 강사가 강의를 잘 하나?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하면 나도 참여해 봐야지. 나도 소리를 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습을 해보셔야지만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시면 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담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모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발성 준비 운동인데요. 발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아치를 넓혀줄 필요가 있어요. 아치라는 것은 이제 목구멍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목젖까지 내려가는 곳까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아치를 넓혀주셔야 돼요. 쪼는 게 아니라 넓혀줘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소리를 낼 때요.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건 배의 전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리가 시작되는 지점은 명치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물살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살이요. 엄청나게 센 물살이 막 오고 있어요. 막 오는데 이 호수를 타고 오는 거예요. 호수를 타고 막 오는데 이 호수가 너무나도 좁은 거죠. 그러면 물의 힘 굉장히 센 거 알고 계시죠? 쫙 오다가 호수가 좁으니까요. 물이 피식 하고 빠질 수밖에 없고 물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고무 호수는 금방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성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복식호흡 배워서 배의 힘, 그리고 공기의 힘, 막 힘있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내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힘있게 오는데 내가 마지막에 여기 성대, 문을 좁혀져 있는 상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넓혀주셔야 돼요. 공간을 넓혀줘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 공간이 좁다라고 하면 힘 있는 공기의 소리들이 막 오다가 팍팍팍 닿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이야기하면 목이 상해요. 큰 소리를 내면 목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구멍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보드 타시나요? 스키 타시나요? 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타다가 요즘은 뭐 자주 타진 않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하는데 보드를 배울 때도 보면 가고 싶은 방향을 바라보세요 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럼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럼 왼쪽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리를 어디로 보내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천장으로 보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천장을 바라보시고 있죠. 네. 그리고 아래로 보내고 싶으세요? 아래를 바라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로 우리는 소리를 앞으로,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시선을 위로 보세요? 왜 시선을 아래를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낼 방향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앞쪽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보내고 싶다. 보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보내고 싶다. 보낸 거죠. 보내야 되죠. 시선 처리도 소리를 보낼 방향을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치를 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치를 벌리는 게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을 좀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자면 하품할 때 있죠. 하품할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개가 좀 열리는 거죠. 이게 코고요. 이게 입이고요. 입술. 그리고 턱이고요. 네. 괜찮나요? 눈이에요. 자, 괜찮게 그렸나요? 뭐 저는 나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자, 입 안을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 딱딱한 부분이 경구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말랑말랑한 부분을 연구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올려주셔야 돼요. 좀 올려준다는 느낌. 그 느낌이 하품할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들리게 되거든요. 들리게 되고 혀를 보시면 혀가 성대를 막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혀는 바닥에 좀 깔아줘야 되죠. 그래야 이 공간이 넓어져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혀는 깔리고 연구개는 올려주고 느낌은 하품할 때 느낌이나 입안에 사탕을 물었어요. 왕사탕을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왕사탕을 물었는데 그 사탕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입속의 공간이 넓겠죠.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울 있으신가요? 거울 보고 입속 모양을 좀 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더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역시나 동일합니다. 공기가 중요하죠. 공기 빠지는 느낌을 체크를 하시고 소리로 연결을 시킬 건데 하품할 때 입 모양. 자, 연구개 올리고요.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네,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신경을 쓰셔서 초반에는 아우 뭐 신경 쓴 게 왜 이렇게 많아. 명치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배 전체를 활용하라고? 시선을 앞을 보라고? 목구멍은 공간을 좀 넓히라고?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나중엔 내 몸이 기억한다니까요.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경을 안 쓰셔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발성에 대해서 배울 때 보면요. 아니, 복식 호흡을 꼭 해야 돼? 라는 의문을 정말 크게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흉식 호흡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고집스럽게 우겼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복식 호흡이 맞더라고요. 복식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의 배기량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차의 배기량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을 잘 내고 힘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니까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복식 호흡이 그냥 제 호흡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막 뭐 춤을 추다가 막 공부를 하다가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지 체크를 해보면 기본적인 호흡의 방법은 복식 호흡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 나는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계속 일상생활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무작정 소리를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아프겠죠. 목이 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흡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흡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호흡 시간이 길어지면 좀 더 내가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좀 더 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중간에 숨을 쉬지 마세요. 그리고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랑 막 대결을 했어요. 호흡 대결을 했는데 너무 편하게 막 숨을 쉬셨나 봐요. 막 30초, 막 뭐 40초가 되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숨을 쉬시는데 쉬지 않고 처음에만 숨을 쉬고 끝까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공기 들이마실게요. 들숨으로 배 뚱뚱하게 만든 상태에서 날숨으로 소리를 뽑아내면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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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끝까지 소리를 뱉어 볼게요. 옆에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서로 한번 대결을 해보세요. 확연하게 호흡 시간이 몇 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미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호흡 왕이 있어요. 호흡 짧으신 분들도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내 호흡 시간을 체크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호흡 시간을 늘리는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의 아치를 연 상태에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여기 보면 이응이랑 히읗 자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구멍을 좀 연 상태에서 힘을 받아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소리들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잘 됐다라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의 농장에 먹음직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포인트는 목의 아치를 좀 연다. 그 느낌은 하품할 때의 입모양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부분 좀 올려주시고요. 학교를 마친 후 동생과 오롯이 공부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우리와 함께여서 항상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에서 내려서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네, 여시고요. 갑니다. 영희는 우유를 한 통 사서 하윤이에게 안겨줬습니다. 하하하 크게 웃으며 사랑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오롯이 목의 아치를 좀 둥글게 만들어서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리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목구멍 열고 계속해서 훈련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잘하셨나요? 좀 잘 안 되고 어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게 하셨다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자, 평소에 내 모습과 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고 내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너 목소리 왜 그래? 너 왜 어색하게 이야기를 해?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3번 이상 들으셔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소리에서 갑자기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뀌진 않아요. 어색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어색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색한 과정을 되게 즐기셔야 돼요. 주변에서 너 목소리 어색해, 이상해, 스스로 느끼기에도 어색하다,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 주셔야지만 어느 순간 내 어색했던 모습과 내 바꾸고 싶었던 모습과 내 어색했던 모습과 어우러져서 완성된 목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꾸준한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